안녕하십니까. 저 길병원 치과의과 이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앞서 강명주 교수님께서 인공지능과 수학에 대해서 말했다면 저는 그걸 의료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 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가게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실례도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과대학 한동안 전성시대를 맞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특히 이공계통의 수준 높은 학생들이 의대로 많이 몰렸죠. 그래서 거의 의대의 전성시대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인공지능이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좀 약간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가시는 분들은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죠. 과연 괜찮을까? 네. 인공지능 때문에 의사의 잡이 괜찮을지 걱정스러운, 이렇게 탈탈 털리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의사보다 훨씬 낫고 결정도 잘 내리고 뭐든지 다 앞서 나가고 하면 의사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의사가 이제 몰락할 때가 왔구나. 이런 이제 위기감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시대는 흘러가니까 인공지능 시대로 마구마구 지금 이제 가고 있고 디지털 닥터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인공지능 시대에 의사라는 무엇이냐. 저 때는요, 라떼는 이렇게 손만 잡아줘도 환자 병이 반은 낫는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고 따뜻한 표정을 지어야 되고 환자의 고통을 생각해주고 지금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느닷없이 지금 이게 들어왔죠. 훅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손잡아주고 가까이 얼굴을 대면 환자가 싫어합니다. 이 양반이 왜 이래? 마스크도 안 쓰고. 당연히 이런 거는 안 통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런 비대면 진료 상황은 나날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코로나 이후에 나라에서 임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래 한 100만 건 가까이 비대면 진료가 발생한 것 같은데 지금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환자들이 이렇게 쓸데없이 서로 만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서 오세요. 치킨버거 세트 하나 유명한 주세요. 짤인데요. 치킨버거 세트 이게 이제 하나요? 두 여자와 햄버거라는 것을 손님. 따왔는데 여기서 500원을 추가하시면 대면이 사이즈업이 더 가능하십니다. 불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업이요? 네, 사이즈업 하시겠습니까? 네, 사이즈업 되셨고요. 그럼 얼마예요? 손님, 여기서 1,000원만 더 추가하시면 빵을 몸에 좋은 호밀빵으로 변경 가능하십니다. 호밀빵이요? 그냥 호밀빵이 아니고 친환경 호밀빵이셔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세요. 이렇게 대면이 쓸데없는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서 더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의료도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 핸드폰 안에 의사가 들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상당히 엄청난 변화인데요. 이게 완전한 게임 체인저급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비대면 진료를 현장에서 해보면 제 환자들입니다. 저는 운동량의 질환을 고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렇게 자기 상태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거는 제가 보고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죠. 또 이렇게 다리가 부었다고 또 다리 사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때로는 환자들이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도 이렇게 보내줘서 아주 재밌게 진료를 하고 있는데 다만 뭐가 문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또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이 이렇게 예약도 안 하고 그냥 막 카톡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또 의외로 또 잘 따라오셔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아주 좋아서 이런 거에 적응 잘 하시고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카톡도 잘 보내시고 동영상도 보내시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힘듭니다. 예, 333, 3분 진료, 이게 잘 안 됩니다. 예, 3분 진료가 병원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상에서는 그 온라인상에서는 3분 진료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약이 없거든요. 제가 외래에서 잘 진료할 때는 그래도 뭐 옆에 환자들끼리도 눈치도 주고 간호사도 눈치도 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챗봇을 이용하거나 채팅을 하게 되면 환자들이 그냥 마냥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다만 진료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제가 상당히 그 비대면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일요일 날 막 카톡 보내시고 새벽 밤 11시 뭐 안 가리고 마구 카톡이 와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게 안정성 등의 문제로 진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큰 단점입니다. 어찌됐거나 이런 초고속 통신과 인공지능 때문에 새로운 진료 방식이 생길 것이고 또 새로운 진료 공간에 새로운 접근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이 치고 나왔죠, 최근에. 예, 그래서 아마존 클리닉이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4가지 어떤 이제 툴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아마존 레코그니션 비디오,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 아마존 트랜슬레이트, 아마존 컴프리헨드. 뭐 이런 4가지가 아마 핵심 기능이고, 여기 클리닉에서 그래서 이 4가지를 이용해서 치료 의사결정을 인공지능이 전개합니다. 이건 IBM 왓슨과 비슷한 기능인데 치료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또 이 레코그니션 비디오를 통해서 환자 상태를 알고 또 의료 영상을 또 해석합니다.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는 이 모든 것을 기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부담을 기록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의사를 해방시켜 줍니다. 아마존다운 게 마지막에 있죠. 아마존 헬스케어 패키지. 이것은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사게 되고 또 단체 구매를 하게 되면 거기서 생기는 약간의 그 전략되는 돈을 또 다른 물건을 사거나 다른 서비스를 받도록 해주는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알렉사라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해서 챗봇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진료의 효율을 높이고 있고 영국에서는 NHS가 드디어 챗봇 앱을 도입을 했습니다. 걱정은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이런 이제 문화가 의료계도 퍼질까봐 그렇게 되면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환자들이 할인 기간에 좀 진료를 받으면 나을까 싶어서 병원에 빨리 안 오고 기다렸다가 할인 기간에 진료를 받는 그런 문화가 생길까봐 의사로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소위 기부스라고 알려진 보조기들, 캐스트 등을 갖다가 3D 프린터로 만들어주고 보철도 만들어주고 또 약까지도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게 개인 건강에 아주 프라이빗한 데이터잖아요. 이것이 인공지능하고 이게 무섭게 연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대중들이 이 말하자면 이 전문가들, 엑스퍼트 그동안에 이제 엑스퍼트로서 자리매김했던 사람들을 아주 한 방에 그냥 쓸어버릴 수 있죠. 예.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두려움이 있고 대개 그런 것들이 에비던스 없이 근거 없이 막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의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게 병원이나 의사가 또 환자를 또 리뷰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환자가 리뷰 당합니다. 당하면 특히 보험회사한테 리뷰 당하죠. 그러면 또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주 무서운 전망인데 걱정스러운 점이 많은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죠.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막 오면서 아날로그 진료를 하다가 전부 다 제 일생 동안에 이 일이 다 생겼어요. 웹 진료를 하다가 앱 기반으로 넘어갔다가 드디어 메타버스까지 이제 오게 생겼습니다. 네. 제페터 아시죠? 뭐 청소년이나 어린 사람들은 다 잘 쓰는 이 아바타인데 접니다. 이건 비슷한가요? 네. 이렇게 이 아바타를 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도 만들고 막 이런 세상이 됐어요. 예. 그럼 의료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북경에서 열렸던 롤 챔피언십 때 공연 실황입니다. 이런 캐릭터들이, 아바타들이 실제 사람과 어울려서 공연을 멋있게 합니다. 헬스에 이게 바로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저 혼자 이렇게 뭐 챗봇을 하든 뭘 하든 지금 인공지능 진료 또 5G를 이용한 진료를 해도 온라인 진료가 오프라인 진료보다 훨씬 더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의사가. 예. 그래서 효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효율을 바로 이런 식으로 올려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바타를 한 10명쯤 건드리면 효율이 확 올라가겠죠. 거기에 안녕하세요, 카리나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카리나입니다. 야, 너무 딱딱하잖아. 저렇게 손 흔들면서 다시 해봐. Hi everyone. I'm 아이카리나. 예, 카리나입니다. 카리나가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대담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카리나처럼 제 아바타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 와야 제가 제 버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실시간 상담톡 뭐 5만 명까지인가 무료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주 쉽게 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인공지능이 그렇게 잘 뒷받침을 못 해줘서 의사가 진료하는 데 쓰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간단히 예약 뭐 확인하고 이 정도는 되는데 진료에 도입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언젠가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는 금방 챗봇을 이용해서 금방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물론 설정을 한 건데 내가 이제 목이 아프다 하고 가령 뭐 빅스비 나 목이 아파 뭐 이랬다가 칩시다. 그러면 그럼 네 목 속을 한번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봐. 챗봇이 얘기를 하면 찍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별거 아니고 저 비타민 C나 좀 먹고 뜨거운 차 먹고 좀 참아도 되겠다. 병원 안 가도 되는데 이렇게 답을 해준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유명한 광고죠. 네, 광고인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어서 오세요.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려 보이시는데 주민등록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아마 진료 현장에서 이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효율 높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왠지 가상병원입니다. 병원도 이렇게 가상 버추얼 공간 안에 병원을 만들고 그 병원에 환자들이 찾아오고 버추얼 공간에서 저런 식으로 만나는 세월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바뀌니까 의사도 달라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예. 교육이 우선 바뀌어야 되겠죠. 다른 의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의학교육 바뀔 겁니다. 한 반은 엔지니어가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유명한 우리 예술가 백남준 씨가 64년에 만든 로봇입니다. 참, 그냥 막 성견지명이 있었죠. 예. 보시면 이게 이제 뉴욕에서 길바닥에 나섰다가 차에 쳤어요. 예. 자, 그럼 얘는 차에 쳐서 당연히 얘는 이제 그 엔지니어한테 가야 되겠죠. 예? 수리하는데, 기계 수리하는데 가야 되는데 이쯤 되면 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최초로 자기 정체성을 사이보그로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이제 머릿속에다가 장치를 해가지고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사이보그다. 그래서 세계 1호예요. 사이보그로 정식으로 국가에 등록한. 예.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복잡해지면 의사가 지금 현재 의사한테 가면 못 고치죠. 네. 지금도 이렇게 신부 뇌 자국 수리라고 그래서 이런 수술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일종의 이것도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기계가 들어가니까 실제로 수술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뇌 속에다 전극을 집어넣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형님이 또 이렇게 링크라고 더 간단한 걸 보여주셨죠. 이런 것을 하나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제 무선으로 다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적어요. 아주 로우 프로파일입니다. 뇌하고 연결되어 있어. 아마 이렇게 서로 스마트폰 안 쓰고 대화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문자 송수신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되는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 굳이 이렇게 두 손가락 움직일 필요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한다는 건지 말로 하는 건지 하여간 이렇게 되면 뭐 핸드폰 들고 다닐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액정 깨질까 봐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다만 걱정은 해야 될 건 머리가 깨질까 봐 좀 걱정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이 손 안으로 들어가는 건 이미 상용화 직전입니다. 24년에 출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크기가 딱 요만합니다. 다음은 이제 브레인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를 이식하는 게 가능할까요? 뇌를 이식하면 뇌 주인 거죠. 뇌에다가 사람 몸을 이식하는 게 맞습니다. 예, 개념은. 이분이 유명한 별명이 닥터 프랑켄슈타인인데 이태리 출신의 미국 의사입니다. 인상은 별로 안 좋게 생기셨는데 네. 이분이 중국의 의사 중국에서 샤오핑 씨가 성공한 쥐머리 큰 이식 실험을 실험들이 했어요. 언젠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과학적인 돌파구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쥐를 렌 박사와 네, 그가 이끄는 갈색 쥐의 팀은 머리를 지난 흰색 쥐의 2013년 몸에다 처음으로 붙였습니다. 쥐의 머리를 다른 쥐에게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렌 샤오핑 의사는 다이아몬드가 칼날에 붙어있는 칼을 사용해 이식받을 쥐와 이식할 쥐의 머리를 몸에서 깨끗하게 잘라내었다고 합니다. 그런 뒤 공여자 쥐의 머리를 뇌관을 보호하기 위해 중내에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과 폐가 계속해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뒤 공여자 쥐의 몸에서 나오는 산소가 많이 든 동맥 그래서 이렇게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루 동안 살았다고 그래요. 원숭이도 했습니다. 원숭이 머리를 옮겨 붙였죠. 네, 마지막 사람이죠. 예. 이분은 자기 머리를 이식해달라고 한 러시아 출신의 수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예.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하얼빈에서 수술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결과는 확인 못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책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절대로 따라서 하지 말라는 워닝 사인이 있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멋진 이 아놀드 슈발츠제네거의 몸을 갖는 날도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분이 발레리 스피리도노프라는 러시아 수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중한 아주 근육병에 걸려가지고 신경, 근육 소모성 질환을 알아서 머리만 살아있고 사지는 다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디 공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몸을 줬죠. 하얼빈의 의사하고 같이 수술을 하기 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브레인 스와핑을 이 사람은 이제 해주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와이프입니다. 와이프 스와핑은 안 하고 이제 브레인만 스와핑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We have the technology in this century to redress a predicament that has been with us for 3 million years. I'm asking you, are you happy with your life? Being born, aging, dying? Italian professor Sergio Canavero believes he can do what 이거는 이제 브레인 전에 얼굴을 갈아붙이는 건 작년에 이제 성공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아주 큰 기사로 났죠. 이 아름다운 여인이 얼굴에 총상을 맞아가지고 얼굴이 다 망가진 것을 아주 정말 볼 수가 없게 흉하게 망가졌죠. 그걸 남의 얼굴을 띄어다가 붙였어요. 성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공원에다 침을 뱉고 또 뭐 담배꽁초를 버리고 하면 그걸 가져다가 DNA를 되살려서 이런 얼굴을 자기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얼굴을 도둑질 당하고 내가 제오전선처럼 미션 임포시블처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렸죠. 기술적으로는. 뭐 다 괜찮으면 다 좋습니다. 다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은데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점점 이런
인간인지 기계인지 뭔지 뒤섞인 사람들이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기계들이 스웨덴에서는 그냥 의사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몸속에다가 이런 걸 넣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Jag älskar alla företag som numera gör 예, saker kring chippet. 스웨덴어입니다만 영어 자막이 나오니까 이렇게 몸속에다 이런 걸 넣고 이것이 열쇠도 되고 지갑도 되고 Chip i 기차표도 handen är 되고 väldigt ny 예. teknik som kommer mer och mer och vi vill tillsammans med våra kunder testa sån här ny teknik och se vad vi kan göra med den. Resenären lägger helt enkelt in sitt SJ Prio-kort i sitt chip. Och när man sen är ombord på tåget och ombordpersonalen läser av chippet så kommer biljetten upp. Så det är väldigt enkelt för resenären. 네. 이건 보청기입니다. 몸속에 보청기를 넣죠. 예. 또 단순히 완전히 폰으로 이렇게 클럽 갈 때 이런 걸 또 몸에다 넣고 가는 것도 또 트렌디하게 that is able 유행하고 to live in various setups. 이렇게 기계하고 사람 몸하고 to the heart 생체하고 합치는 to activate the 기술들이 blood 굉장히 circulation.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The lung is going 생체 to start 로봇이죠. breathing. 심장 붙이고 You can see 폐 both 붙이고 organs are now 예. collaborating. 그럼 이제 이렇게 숨도 쉬고 심장도 뛰죠. 예. I can add a kidney module. 그게 이제 신장도 붙여서 대사를 시키고 And if I add a limb 마지막으로 module, 팔 다리를 갖다 끼워 넣습니다. I start actuating the organism to move. Now it's looking for the optimal temperature, which is 37 degrees. If I add another limb, Oscar will recognize it. 그래서 앞으로는 의사가 이렇게 교육부터 반쪽은 그 의사, 반쪽은 공학 뭐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막 뒤섞여서 나오니까요. 트랜스휴먼들이. 옛날의 의대생들 모습입니다. 중세 때는 이때는 산 사람 가지고 해부하는 이제 19세기 일어서 산 사람 가지고 해부는 안 했고요. 예, 이렇게 열심히들 망원경으로도 보고 열심히 하고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요즘 학생들은 좀 발전했죠. 그래서 구글 글래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쨌거나 인공지능 때문에 앞으로 5년 안에 이게 벌써 5년 다 돼가는데 이 양반 2016년에 얘기하셨으니까 힘튼 교수죠. 예, 이분이 5년 안에 영상의학과 교수는 다 끝났다 이래가지고 이때 막 패닉에 빠졌었어요. 영상의학과 레지던트들이 막 다 그만두고 뭐 영상의학과 지원율이 확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아마 이제 이 말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간이 어떻게 영상의학과를 다해내냐. 예. 아직도 완전히 실용화되는 시간이 좀 걸리고 실용화된다 하더라도 의사 갈 일은 분명히 남았다. 더 많아졌다 하는 게 요즘의 결론입니다.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런 인공지능은 굉장한 게임 체인저고요. 거기에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이 마구 섞여가지고 의사의 촉으로 진료하던 시대는 드디어 종말을 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왓슨 가지고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자 있고 의사 여러 명이서 왓슨을 매개로 해서 진료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공지능이 사람을 진료하느냐, 일거의 가치도 없다, 뭐 아니되옵니다서부터 엄청나게 많고 또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4대 악으로 또 규정을 해서 반대가 심하고 하지만 그래도 귀찮은 올해 겁니다. 1월 일본의 예. 한 병원에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오진받아 치료를 받던 60대 환자를 두고 인공지능 의사 왓슨은 2차성 백혈병이라며 다른 항암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놀로지가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대세는 어떻게 몇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호불호에 따라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로봇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인터페이스 수단이죠. 근데 인공지능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깡통에 불과합니다. 예. 요즘 진료를 이렇게 페퍼인데, 예. 뭐 진료할 때 가끔 들어오기도 하고, 예. 요즘 많이 쓰죠. 손흥민이 사람을 했는데,
이렇게 로봇이 하면 훨씬 더 안전하죠, 사람이. 예. 수술하는 로봇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아주 초보 수준의 로봇이 한 1985년서부터 등장을 해서 조금씩 쓰였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로 사람이 이렇게 견인을, 리트렉터라고 그러거든요. 수술할 때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이 했는데 그것을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그것도 안전 문제 때문에 막 쓰다 안 쓰다 종료됐다 하다가 이분이 이제 큰 업적을 남기셔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된 로봇을 처음 만들어서 쓴 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초음파로 위치 선정을 하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터 달려 있죠. 예. 그래서 내시경하고 합쳐가지고 뇌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신부뇌 자극기를 설치하는데 로봇이 쓰입니다. 이렇게 뇌 수술을 원통 전체를 수행하는 로봇이 나오려면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주로 다 패시브한 겁니다. 되게 자동, 약간 좀 이렇게 미리 설정된 동작만 하는 그런 로봇이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이제 감독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의사의 감독하에, 아니면 이 슬레이브 툴, 의사가 동작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이 다빈치가 대표적인 건데 그런 수준에 아직은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완전히 자발성을 가진 로봇을 향해서 열심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장 수술하고 뇌혈관 수술을 하는 혈관 인터벤션 중재적 수술을 하는 로봇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 지금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인공지능이 붙어서 이렇게 인식하는 로봇 스스로, 왜냐하면 로봇이라 하면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의사결정까지도 하는 진짜 로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맹렬하게 연구가 되고 있죠. 예, 거기에 인공지능이 항상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봇 스스로가 암 조직이로구나, 이건 정상 조직이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율성을 가진 로봇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답니다. 그게 언제쯤 나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는 같습니다. 그냥 나오지는 않고 이렇게 흉흉한 말만, 흉흉한 영화들만 나와서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있는데 많이 쓰이고 그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벌키합니다. 아주 볼륨이 크고 수술 시야를 다 가릴 정도로 큰데 좀 점점 이렇게 소형화되고 자율성을 가진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탄침이 달린 하나 일종의 도관처럼 생긴 로봇인데요. 예. 이거는 스스로 이게 벽이로구나, 이게 혈관이로구나, 이게 피로구나, 이런 것을 다 압니다. 이게 햅틱 비전 센서가 달려가지고 심장 수술할 때 씁니다. 이게 들어가서 심장의 새는 데를 스스로 찾아서 리페어를 하는 로봇입니다. 이건 이제 곤충의 더듬이라든가 이 쥐들의 그 수염, 이 벽 추적 기술을 해서 영감을 얻은 겁니다. 네. 로봇을 사용하면 우리 인간이 The Flex robotic system is the first 들어가기 and only 접근하기 soft 힘든 tissue 데를 surgical 로봇이 robotic system 인도를 잘 designed to 해주니까 keep the surgeon 크게 near the 열지 patient 않고도 throughout the procedure. 로봇은 좁은 Utilizing 공간을 이용해서 HD 접근을 visualization, 해가지고 surgeons can 어려운 maneuver 수술을 around 쉽게 해줄 structures 수 that may be 있도록 difficult or 도와줍니다. impossible to navigate with line-of-sight-based surgical instruments. These capabilities are particularly well suited for transoral procedures. 조이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Learning to 움직이죠. operate 예. the Flex robotic system is easy because it has been designed with a familiar joystick. 네, 그런 수술들을 합니다. 거기다 아이 트래킹 기술까지 덮치면 서전이 어디를 쳐다보면 그 쳐다보는 대로 이 로봇이 가니까 훨씬 시간이 단축되고, 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기술을 배우는데 러닝 커브, 소위 말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외과 의사를 양성하려면 십수년이 걸리는데 이게 많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로봇 덕분에. 예, 이렇게 로봇이 어시스트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자율성을 가진 로봇은 아직 멀었지만, 이거 보시면 이게 수술이라는 게 사실 자르고 꼬매고 지혈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여기 이제 바느질하는, 로봇이 바느질하는 거죠. 예.
또 간호사들, 수술 간호사가 굉장히 훈련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로봇이 이 훈련 간호사 대신 이렇게 수술 도구를 집어주는 역할이 간단해 보이지만 아주 숙련된 사람 아니면 실수를 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닥터하고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로봇이 잘하고 온갖 잡일들, 병원에 잡일이 좀 많아요. 수술방이 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로봇가 다 대치를 하고 그러려면 로봇가 이 수술기구가 어디다 쓰고 어떤 종류의 수술기구로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열심히 맹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률이 초짜 간호사들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죠. 간호사도 이제 잡이 탈탈 털리게 생겼어요. 예. 아직은 여유를 보이지만 이건 임플란트하는 로봇입니다. 예. 그래서 훌르다가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것은 글쎄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근데 무섭다고 아까 강 교수님께 표현하셨는데, 예, 무섭죠. 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만한 로봇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로봇 의료를 보는 이제 막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로봇 의료는 꼭 무슨 아주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인류의 한 3분의 1, 20억 넘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잘 훈련된 의외과 의사를 못 만나고 삽니다. 전 세계에서 약 매년 그 3억 3천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1억 4천만 건 이상의 수술이 받아야 되는데 서전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로봇이 어느 정도 좀 다는 아니래도 좀 보충을 해주면 인류의 삶이 훨씬 더 향상될 거라는 일종의 어떤 휴머니티와 인권 차원에서의 로봇 사용을 검토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거 미국입니다. 미국도 동부하고 서부는 사정이 좀 괜찮지만 중부 지방만 돼도 퀄리파이드 의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50% 인구가 벌써 65세 이상들이 병실을 점거하고 있고 약 3명 중에 1명이 혼자 살고 3명 중에 1명은 낙상을 하며 매 3초마다 치매 환자가 발생을 하고 점점 적은 숫자가 많은 노인네들을 부양을 하는 세상에서 로봇의 도움 없이는 우리 세상이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답니다. 네. 심장마비 예측하는 로봇 많이 쓰이고요. 특히 스킨, 피부과에서 피부암을 디텍션하는 그 인공지능은 굉장히 수준 높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안 가고 집에서도 진단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장수입니다. 장수. 예, 구글이 500세까지 수명 연장을 시도하고 영생 프로젝트를 시작했지요. 예, 칼리코라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이 사람 레이 커즈웰이라는 유명한 미래학자인데 2029년 얼마 안 남았네요.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방침이 회사 캐치프레이즈가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을 좋아한다가 이제 아주 매력적인 캐치프레이즈고 예, 여기에 이제 유명한 그 신시아 캐넌 박사를 영입해가지고 이분은 한 일이 회충의 수명을 약 10배 늘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충이 아니라 사람을 500살까지 다 살게 하겠다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고 이게 비웃음을 하다가 갑자기 FB가 15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 바람에 달라졌죠. 15억 불 투자를 받았으니까 이게 뭐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요즘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렇게 각 종간에 회충과 사람, 쥐, 장수하고 관련된 유전자가 사람하고 비슷한 게 있으면 전부 다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종간에 노화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이란 무엇일까요? 나이 속에는 우리 몸속에는 시계가 있다는 겁니다. 혈액 분석해서 과학적인 나이가 있고 사진에 나오는 나이가 있죠. 사진 찍히는 나이. 요새 뽀샵질을 많이 해서 좀 흔들린다면은 또 행동하는 나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참 철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심리 분석에는 나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종류도 연대기적 크로노로지컬 에이지보다 이런 나이들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됐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합해서 항노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화 시계가 여러 가지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 요즘 각광을 받는 게 DNA 메틸레이션 클락입니다. 이 클락은 상당히 정확해서 몇 년 전부터 각광을 받는데 이것이 생물학적인 연대보다도 훨씬 더 어떤 사람의 죽음이라든가 노화를 잘 맞춥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활성화되면은 여러 가지 뭐 영양제라든가 치료제라든가 항농화제 같은 것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이 시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계 덕분에 이제 각광을 받는 약이 이제 메트폴린이죠. 메트폴린은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이게 이제 항노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꾸 논문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형 동생인데 형은 좀 말랐죠. 그래서 형이 하는 말이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동생은 먹는 걸 좋아하다. 그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이게 후성 유전학이죠. 그래서 이 우리 몸속에 있는 시계를 늦춰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팩터가 많고 고려할 사항이 많고 반영해야 될 요소가 많아서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이 해주지 않으면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인공지능이 노화에도 엄청나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마커 개발하고 이거 인공지능 아까 전 시간에 많이 나온 그림인데 이거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내 행동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먹는 섭생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내가 언제쯤 사망할지 알고 나한테 또 맞는 약이 뭔지도 인공지능이 다 도와줍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130살까지 산다고 치고 자기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본 학자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 문제는 많습니다. 이게 AI가 예측을 하고 목표로 삼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임신한 여성이 알기 전에 벌써 사람이 알기 전에 AI가 먼저 하는 세상이 됐고요. 특히 보험회사는 이 데이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불량 물건 앞으로 병이 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이제 될 수 있으면 보험에 안 들어주려고 이런 노력을 할까봐 이런 윤리나 프라이버시에 고려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흡연, 체중 감량, 방사선, 에이즈 뭐 이런 것들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건 사실인데 이것이 이런 걸 피한다고 수명이 늘지는 않는다가 요즘 결론입니다. 어쩌라고. 예. 이런 약들이 막 나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이게 최초로 인공지능으로 개발한 영양제입니다. 이걸 먹으면 나이를 안 먹는다. 카피 아주 좋지 않습니까? 에이지리스 셀. 요새 신제품이 작년에 나와서 론제비티 AI, 인공지능 장소약, 이것이 값이 한 3배 정도 되는데 뭐가 좋은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딥에이징 시계를 발명한 알렉스 자바로코프라는 러시아 출신 수학자인데요. 예. 이건 이제 항암제 개발, 신약 개발 인공지능을 개발한 후에 한국에 들렸길래 저랑 한번 사진 같이 찍었습니다. 에이징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장수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얄미워가지고 불에 탄 불고기 갈비를 먹여줬죠. 예. 그래서 이 탐구는 뭐 인공지능 우리가 생명이 생긴다면서부터 해결해야 될 숙제죠. 예. 나이가 들면서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 확률을 낮추고 오래 살려면 어떤 개인화된 맞춤화된 최적의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데 그것은 인공지능만이 할 수 있다. 네. 그것이 제 메시지입니다. 점점 이렇게 바이오마커도 해결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회색은 해결이 안 된 건데 세월이 갈수록 회색 색깔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걸로 봐서 따라서 또 회사도 우죽순으로 막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막 생기고 크게 대박을 터뜨린 회사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방, 4P 진료를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어서 2019년에는 한 20% 프리벤티브 메디신이라면 2025년에는 한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수 500살까지 산다, 앞으로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각광받는 기업이 하나 생겼어요. 냉동 기업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장례지지 말고 이렇게 냉동고에 120도, 마이너스 120도 냉동고에 보관해달라. 죽으면 이렇게 전처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SF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매트릭스에 나오는 것 같은 장면이죠.
사람이 들어갑니다. 스위스 같은 데서는 죽기 전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사망하기 전에 해도 좋다고 법적으로 허락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몇몇 주가 이렇게 허락하고 있고요. 이걸 아예 몸에다 문신을 하고 다닙니다. 내가 죽으면 빨리 일로 연락해서 그냥 처리하지 말고 연락해서 나를 이렇게 방부 처리를 해서 냉동 보관해달라. 이렇게 문신을 아예 하고 다닙니다. 값도 그렇게 안 비싸요. 한 20만 불 정도 한다고 그래요. 예. 이분이 회장입니다. 예. 회사에 뭐 저보다 냉동고밖에 없죠. 저는 좀 싸게 해준다고 그래서 한 5만 불 정도 얘기를 하길래 해보려고 그랬더니 5만 불짜리는 4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몇 주에서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뭐 너무 많이 다쳐서 어디서부터 치료해야 될지 모르게 곧 죽을 사람을 이렇게 냉동 보관했다가 하나씩 꺼내서 고치는 수술을 해도 된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요즘은 마인드 리딩 테크놀로지가 크게 인공지능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브레인 디코딩 테크놀로지인데요. 예. 그래서 이 사람 뇌를 해킹을 하겠다는 거죠, 드디어. 예. 뭐 사람 뇌 속에다가 전극을 넣거나 약물을 넣거나 하는 건 이미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이건 약물 주입구인데요. 예, 이렇게 해서 뭐 일설에 의하면 기억을 지울 수도 있고 강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필요한 약을 직접 뇌 속에다 넣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뭘 보면 그 시각 중추를 디코딩해서 다시 영상화한 이미지입니다. 동영상입니다. 예, 코끼리 봤죠, 이렇게 독수리도 보고 새도 보고. 예. 예, 옆에 거는 이게 디코딩해서 다시 살린 이미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A best guess that it thought was most similar to what the subject had seen.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마인드 리딩 테크놀로지가 점점 이제 보편화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이건 이제 주로 요즘 이제 어디다 쓰려고 하냐면 이 말을 프로세싱 스피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뇌에 언어 중추에 장애가 생겼을 때 이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신테틱 보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내가 생각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뇌 대신에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 혀나 이렇게 말하는 근육에 명령을 내려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신테틱 스피치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아주 중추신경이 마비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마인드를 서로 좋아하는지,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트럼프 사진을 보면 확 어디가 활성화되면 이 사람은 트럼프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예. 부부간에도 서로 좋아하는지 같이 이렇게 사진 찍어보면 다 드러나서 거짓말을 못하죠. 실제로 여자분을 눕혀놓고 자기가 여러 남자 사진이 이렇게 지나가게 해놓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 여자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이 나타나면 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짓말 못하죠. 부부간에도 해보면 두 분이 이렇게 사랑을 하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예, 또 하나는 데이터화입니다. 브레인 시뮬레이션인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코딩은 가능한데 이제 업로드가 더 어려운 문제인데, 네, 매트릭스에서는 되지만 아직 안 되죠. 이분은 이제 디미트리라는 러시아 부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아바타에 모든 자기 데이터를 실어서 데이터로서 임모탈을, 영생불멸을 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돈을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의사가 잡을 잃을 것인가 막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의대를 가야 되나 걱정하고 하는데 잡을 잃을 일 없을 것 같고요. 하는 일이 더 너무 많아질까 봐 걱정이고, 정말 내가 내 분신 아바타를 만들지 않으면 일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는 당분간 의대의 신화는 계속될 것 같고요. 다만 의대를 가서 의학을 공부하기로 하면 좀 과거와는 다른 태도로 공학이라든가 인문과 사회과학이라든가 이런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모든 다양한 학문을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정말로 의사는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 그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예. 잘못하면 이 클라우스 칼 슐링이라는 이 나치 독일의 유명한 의사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그 감염병 학자입니다. 근데 젊어서 사진이고, 예. 말라리아를 치료하려고 말라리아균을 그 다하우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염을 일부러 시켰죠.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예. 일란성 쌍둥이 가지고 실험을 하고, 요세프 맹겔레죠. 그야말로 닥터 프롬 헬이죠. 예. 이분 뭐 여러 가지 생기기는 멀쩡한데 이렇게 사람을 얼음에 담궈 놓으면 얼마나 견디나, 뭐 이렇게 뇌에다가 또 전기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되나, 온갖 악행을 다 하고 이 아름다운 병원에서 죄다 최후를 다 이렇게 마치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또 다른 의사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이렇게 유튜브 세상이니까 이렇게 방송도 하고, 제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방송 연기자협회에서 화분도 받고 해서 의사에서 연기자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희한한 세상이 됐죠. 예. 많이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의사 교체 안 됩니다. 노력 안 하면 그 사람이 교체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인공지능이 개가 짓는 말을 번역하는 겁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네요, 얘가. 예. 감사합니다.